우리가 외도의 외상 트라우마를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외도의 분노와 상처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길어. 물론 외상 트라우마가 글자는 더 깁니다만. 근데 분노도 설명해야 되고 상처도 설명해야 되니까 되게 복잡한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노 치료, 상처 치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뭔 치료가 몇 개씩이나 돼. 그러면 분노 치료가 뭔지 상처 치료가 뭔지 야 이거 너무 복잡하다. 이거 다 묶어가지고 뭘로? 외상 트라우마로 아예 그냥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외상 트라우마가 외도의 외상 트라우마잖아요. 그러면 배우자의 외도가 발생을 했어요. 자 배우자가 외도를 했어. 그러니까 배우자가 외도를 하게 되면 나에게 뭐가 생깁니까? 당연히 상처가 생기겠죠. 남자들 같은 경우는 강력한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스트레스죠. 근데 요게 10개밖에 안 돼요. 10개밖에 안 돼, 실제로는. 이 외도와 연결되어 있는 상처는 10개밖에 안 되는데, 문제가 뭐가 있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있어요. 특히 뭐예요? 결혼생활. 결혼생활 있잖아요, 왜? 내가 결혼생활 10년이야, 그러면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을 배우자를 만난 시간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낳은 시간, 그 다음에 또 배우자랑 같이 밥 먹고 놀고 부부관계하고 뭐하고 정말 많잖아요. 생각보다 기억이 많거든. 여기 가지고 있는 이 기억, 어떤 사실에 대한 기억이 있거든요. 요게 요 10개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결혼생활이 이 사실에 관련되는 기억을 싸그리다 뭘로 만들어 버립니까? 상처로 만들어 버려요. 생각나는 쪽쪽 다 상처야. 생각나는 쪽쪽. 그래서 요 10개가, 요 생각이 과연 이 사실이 몇 개예요? 한 10만 개. 그래서 넉넉 잡고 10만 개 다 치자. 그래서 이제 10만 개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넉넉 잡고로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10만 개 이상 됩니다. 10만 개 이상. 그래서 뭘 가냐면 이 상처의 크기가 원래는 10개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뭘로 가져갑니까? 10만 개를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다행이죠. 이것만 있으면 뭐라고 얘기를 안 해요. 자, 10만 개에다가 플러스 뭐가 있냐면 외도를 걸릴 또 배우자가 있어요. 배우자가. 남편 외도일 때 남편, 아내 외도일 땐 아내. 요 외도한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말과 행동이 있거든. 하는 말과 행동이 싸그리 다 또 뭐가 돼요? 또 상처가 돼요. 근데 이게 데미지가 여기는 10개잖아요. 곱하기로 가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마디 했어. 그러면 10마디 곱하기 10. 이렇게 늘어나요. 10배씩 늘어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상처까지 이걸 다 결합을 해가지고 외도 하나 띡 하고 이거에 관련되는 거 하나 탁 하면 이 전체가 움직여요. 그래서 남편과 옛날에 만났던 게 예를 들어 남편 외도일 때 남편과 만났던 게 탁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이 어마어마한 상처들이 한 방에 다 올라와요. 그게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밥 먹었잖아요. 옛날에 밥 먹었던 기억이 많아. 내가 밥 차려주고, 그 다음에 국도 끓여주고, 그리고 남편이 너무 좋아하면서 많이 잘 먹고 막 이랬잖아. 그런데 이 외상 트라우마를 딱 갖게 되면은, 그것도 기억이잖아. 남편이 맛있게 국을 먹잖아. 저 패버리고 싶어요. 경험 많이 해왔잖아. 갑자기, 말은 못하지만 옛날에는 아주 소극적인 방법으로 남편 칫솔 갖다 놓고 변기 닦고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다 그냥 생긴 게 아니요. 왜 안 해본 사람들처럼 그래요? 요즘도 하나? 커피 달라 그러면 거기다 침딱 뱉어가지고 실실 적어가지고 갖다 주고 왜 그거 다 해본 사람들처럼 야 그거 말고도 어마무시한 게 많거든. 모르는구나. 그거는 얘네들이 잘 아는데 어쨌든 이 어마어마한 상처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뭐와 연결되어 있는 이 하나가 떠오를 때마다 이 전체가 다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못 견디는 거예요. 10만큼 아파도, 10만큼의 상처를 가지고도, 힘들다, 답답하다, 이런 걸 느끼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게 움직이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 떠오르면 죽겠고, 하나 떠오르면. 근데, 내 일상이 어떻게 왔어요? 예를 들어 10년을 결혼생활을 했어. 그러면 결혼생활 10년 동안 그 사람과 연결되는 게 얼마나 많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일단 집부터 연결이 돼 있잖아. 내 아이도 연결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 내에서도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이.
그게 바로 외상 트라우마예요. 근데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 누가 만들었어요? 얘가 만들었잖아요. 얘가. 가만히 있는데 꽝 때려가지고 내 전부에 관련되는 거, 그리고 지금부터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걸 외상 트라우마를,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이 상처가, 몇 개 되지 않는 이 상처가 내 인생 전부를 다 상처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바로 외상 트라우마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이 어마무시한 것들이 들어옵니다. 이럴 때 뭐를 합니까? 상대를 향해서 표현을 하잖아요. 이거를 나 죽겠다 막 해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표현이 바로 분노예요. 이 표현이 분노고, 상처는 바로 뭐냐면 이 어마어마한 이거를 상처라 그래요.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는 분노와 상처를 두 개를 딱 결합한 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작용합니까? 죽는 날까지 작용합니다. 이게 죽는 날까지, 치료가 안 되는 이상 이 전체가 죽는 날까지 작용을 해요. 왜? 뇌가 기억하고 있는 동안은 이게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 기억이 언제 사라져요? 죽어야 사라져요. 아니면은 어디 가다가 이렇게 해서 꽝 해가지고 진짜 꽝 해서 기억을 아예 못하는 진짜 애리가 오면은 돼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또 하나 있습니까? 기억상실증이 뭐예요? 해리장이거든요. 기억상실증을 해리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진짜 내가 원래는 사실조차도 기억을 못해요. 그거를 우리는 기억상실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서 태어난지도,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요. 말 그대로 치매 걸린 것 같아. 이게 치매 걸리면 이 사실 기억 안 나거든요. 그러면 그때 분노 사라져요. 근데 치매도 왜 종종 제정신 돌아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난리 나죠, 이제. 그런데 이렇게 기억 상실이 되는데 이상하죠? 요 사실에 뭐가 결합이 됩니까? 상체 감정이 결합이 되거든요. 이 감정이 결합되는 거예요. 이게 상체 감정이거든요. 요것만 기억을 못해. 사실은 기억하는데 요 감정만 기억을 못해. 그걸 우리는 상처의 해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해리장에서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이상하죠? 상처는 기억 안 나. 기억날만 하면은 딴 일을 해. 그래서 딴 일을 할 때 뭐를 합니까? 뭐가 하나 여기서 연결이 돼서 기억에 관련되니까 하나 연결돼. 그러면 얘가 다 따라 올라와야 되잖아요. 못 견디겠으니까, 얘를 너무 키워놔버리면은 못 견디겠으니까 어때요? 이 크기만큼 기분을 확 집어넣는 거예요. 좋은 기분을. 여기다가. 좋은 기분을 딱 되니까 얘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이제 가면 갈수록 점점점 좋은 기분에 관련된 걸 계속 강화를 시켜가는 거. 그래서 해리가 위험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반대급부적인 것이 따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만이야. 여기 마이너스 10만, 여기 마이너스 10만, 그럼 마이너스 20만 개죠. 그러면 한 번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기분은 얼마를 가야 돼요? 마이너스 20만의 기분이 나한테 들어와야 여기에 잠을 자요. 얘가 잠을 잔다고. 그러다 또 작용하면 또 마이너스 20만. 근데 한 번 작용될 때마다 얘는 커지거든요. 점점점. 그러니까 기억은 못하는데 그 안에서 계속 커지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게 외상 트라우마. 언제까지 가면 죽을 때까지 가요. 얘 가다가다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은 분명히 얘 기분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플러스 20만이 들어와야 돼요. 상상도 못한 게 들어와야 되거든. 근데 이게 잘 들어오다가 만약에 안 들어오면 그 순간 획 하는 거예요. 획 하고 가요. 그 순간 이성을 잃어요. 그게 바로 히스테리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남자에게는 분노가 올라와요. 분노 조절 장애라 그래요. 순간 이성을 잃어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도에 외상 트라우마가 딱 생겼다. 그러면은 이후 열을 막론하고 얘부터 잠을 재워야 돼. 근데 잠을 재우기만 하면은 플러스 이거 가져가는 거 쉬워요. 그런데 이 길로 가면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인생이 다 날아가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얘를 죽을 듯이 힘들지만 죽을 듯이 어쨌든 치료해 놓자. 치료를 해놓게 되면 여기가 벼버려요. 사실을 기억을 하더라도 이 기억을 끌고 오더라도 얘가 작용을 안 해. 왜? 아프게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감정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이 치료라는 개념을 도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치료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외상 트라우마 치료법은 지금 전 세계에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외도 쪽으로 안 쓸 뿐이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없어요. 이게 원리가 같더라고요. 외상 트라우마 치료법의 원리예요. 그래서 얘를 치료를 하는 게 인위적으로 얘를.
그래서 얘를 치료를 해서 표현을 못하게 하고 안에서 가둬놓고서 치료를 하고 대신 10만 개는 뭐예요? 여기 있는 기억되어 있는 이거는 이게 바로 가짜 상처예요. 이거 가짜 상처예요. 왜? 원래는 뭐였어요? 상처 아니었잖아. 행복한 것도 있었고 내가 즐거운 것도 있었고 굉장히 좋은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게 되게 많았는데 그걸 다 상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얘는 원래대로 돌려야 돼. 얘는 치료하면 안 돼요. 원래대로 되돌려 놔야 되고 또 하나는 여기에 상처예요. 이거는 왜 만들었냐면 배우자가 외도를 한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자기의 생각 이 상처를 갖고 있는 이 생각들이 계속 확대시켜 놓은 거거든요. 이것 또한 가짜 상처라고 해요. 여기가 그래서 가짜 상처예요. 이게 가짜 상처라고요. 그러면은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이 외도를 한 배우자 이 말과 행동은 사실이 아니다. 거짓이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 외도는 뭐라고? 심리장애다. 심리장애자들이 이렇게 고장이 나서 하는 말들이다. 신경 꺼라 라고 하는데 안 꺼지죠. 안 꺼진다니까 이상하게. 이게 안 꺼지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신경을 안 쓰려고 노력을 계속하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되뇌이는 거야. 외도는 심리장애야. 저 사람 심리장애이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옛날에는 너가 밥 안 해줬으니까 상처되는 거야. 내가 그때 니한테 밥 해준다 할 때 네가 싫다고 그랬잖아.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 왜 기억 못하니까. 자기 편한테 막 이게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왜 얘기 나오는 겁니까? 사실은 좋았던 기억이었거든요. 그 사람한테. 왜? 너가 힘든 거 보고 싶질 않아. 나 그냥 밥 안 먹어도 괜찮으니까 너 밥 안 해도 되고 그때 좀 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원래는. 근데 얘가 그거는 기억을 해.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뭐예요? 내가 외도한 이유는 너가 그것 때문에 이랬다로 바뀐 거예요. 왜? 심리장애가 됐거든요. 옛날에는 보호해주려고 했던 행동들을 이제는 뭐를요? 그 사람을 공격하는 용도로 써내는 정반대로 가게 표현하는 이 심리장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너가 밥 안 해줬잖아 이렇게 하게 되면 처음에는 상처를 입어요. 아 내가 그때 억울해. 난 그게 아니었는데 네가 싫다고 그랬잖아. 이제 억울하잖아요. 근데 요거를 딱 알고 보면은 야, 저 심리장애 확실히 많네. 그래도 다행이네. 그래도 다행이잖아요. 그 밥 안 해준 것까지 기억하고 있으니까. 아, 저마가 옛날에 나를 보호해준 게 맞구나. 왜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과연 상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심리장애를 인정하자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싫지만 인정을 해라. 이걸 인정을 해야 이 말과 행동이 심리장애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 내 머릿속에 딱 들어와요. 그럼 더 이상 상처 안 돼. 그럼 상처 키울 일이 없잖아.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여기를 치료해야 되는데 여기에 계속 상처가 유입돼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대도 끝이 없잖아.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유입돼 들어오는 걸 차단. 그리고 가짜 상처들을 다 원래대로 되돌리고 요 진짜 상처는 누가? 내 배우자가 치료해 줄 수 있게끔 요거는 얼마 안 되니까 내 배우자가 치료해 줄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그 정도면 됐어. 이제 그만하자. 이거 치료해놓고 난다. 이거 정리해놓고. 그러니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대로 돌려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상처는 배우자에게 기회를 주는 거에 큰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얘가 치료해주면은 함께 사는 거고 치료 안 해주면 뻥 하면 되는 거야. 그래도 나는 이상 없어요. 왜? 내가 치료해도 되거든요.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치료해요.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치료를 딱 해놓으면 여기 전체가 행복으로 다 바뀌어요. 행복으로. 이게 치료 원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도덕체 외상 트라우마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뭐만 해요? 소송법, 대처법, 무슨 법, 자기 상처 키우느라고 바빠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너 때문에 나 이렇게 됐다 그러죠. 내가 가면 갈수록 점점 아파지거든요. 그러면 뭐라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계속 탓을 하기 시작을 해.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물론 잘못한 거는 이 사람이 잘못한 거 맞아요. 그러나 가짜 상처 만든 건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낸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걸 외상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외도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이유에 알아남느라고 사연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아니 이 사연 이거 언천 년에 들어줄 거예요 이거. 이 10만 개 되는 이 상처 들으려 그러면요. 평생 동안 상담해야 돼. 평생.
그리고 남편이 또는 아내가 이 외도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 이혼하기 전까지는요,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상처 키워야 돼요. 언제까지 상담할 건데, 언제까지 들어줄까요? 그래도, 설명하지 마. 여기 하면 애기도, 어차피 얘들 다 가짜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다 가짜니까 원래대로 되돌려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처를 들어야 될 이유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하면 돼요? 요 외도에 관련되는 10개. 이거는 배우자가 치료해 줄 거잖아. 몇 개 안 되니까. 필요하면 내가 치료해버리면 돼. 그 정도는 너 떡먹겨. 왜냐면 이거 전환시킬 능력이 있는데 이거 어렵지 않아요. 내가 왜 안 하고 있어요? 기회를 주려고 안 하는 것 뿐이거든.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할 때 뭘 하면 본래 내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본래 이 기억대로 돌아가. 이거는 가짜니까 이거는 내비두고. 왜냐면 이거는 심리장애로 다 해석되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이거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사실에 딸려있는 감정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렇게 대놓고 난 다음에 행복감정으로 아직은 안 만들어져요. 언제 만들어져요? 이게 완치가 되고 난 다음에 내 시스템을 내 스스로가 탁 느낄 때 그때 이제 행복감정이 만들어지면은 여기 전체가 다 행복으로 다 바뀌어요. 그럼 특이하죠? 특이하게 기억의 사실이 다 행복으로 바뀌어요. 그래야 내 인생 잘 살아온 그리고 내가 행복하게 잘 온 거예요. 이게 상처 치료의 원리가 돼요. 그래서 분노와 상처를 한 번에 묶어가지고 동시에 치료하는 게 외상 트라우마 치료예요. 분노 따로 상처 따로 가는 거 이거 따로 가고 그 다음에 이거 따로 가는 거 그거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옛날에 그렇게 써봤는데 그렇게 돼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치료를 들어가면서부터 분노 상처 치료 개념을 외상 트라우마 개념으로 바꾼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고